한두 가지 정도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잠깐 지켜주시면요, 자신있게 합격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대표장 기용변 선생님입니다. 2025년도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별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요, 각 대학은 4월 말까지는 2026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을, 그리고 5월 말까지는요 2025년도 수시 확정 요강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바쁘고 분주할 텐데요. 역시나 그래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메디컬 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일 것이고요.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가 되면 연쇄적으로 이게 치, 한, 약 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2024년도 대비해서 2025학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확정된 정원 발표를 기다려보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치의학과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타이틀은요, 2025 치대를 이렇게 선발한다, 이렇게 잡아봤고요. 목체는 첫 번째, 자, 2025년도 치의학과에 대한 흐름 분석과 모집 인원을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은 수시에 대한 부분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의학과 수시 전형별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는데, 각 전형들의 조금 치대만의 특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지면서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치의학과 흐름 분석과 모집 인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는 크게 모집 인원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수시 부분으로 봐서는 24년도에는 365명이었는데요. 25년도 올해는 373명으로요. 6명이 증가했고, 정시 부분들은 9명이 줄었습니다. 이 중에 수시에서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자, 모집 인원은 교과에서 146명, 23.2%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 훨씬 많이 뽑죠. 203명인데 32.2%, 논술은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근 경쟁률에 대한 추세 부분들은요, 22년도 이후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난해 학종만 여기서 경쟁률이 약간 올랐고요. 나머지 전형은 정시 포함해서 경쟁률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자, 이거는 내려간 이유는요, 전반적인 수험생 인수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46만대 인원이 넘어가면서 수험생이 고3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4% 이상이 증가를 해서 전반적인 각 학과의 경쟁률이 조금 좀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교과 전형은요, 지난해 경쟁률 하락으로 경쟁률이 오른 학종 전형과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요, 교과 전형으로는 조금 안정 지원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상향 지원이 많았음을 의미하죠. 아무래도 학종 전형이 좀 많이 경쟁률이 올라갔으니까. 자, 그거는 N수생에 대한 증가 부분들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부분들에 대한 변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로 인해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것도 한몫한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향으로다가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나, 공격적인 지원을 보였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수시에서요, 학생부 교과 전형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대학은요, 전체 11개 대학 중에서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8개 대학이 있고요. 여기에서 14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과에서는. 이 중에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는요, 생기부 반영 후에 합산을 한다는 거. 아, 교과에도 생기부를 반영을 하는구나. 자, 그리고 이 최저들은요, 8개 대학 모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강릉 원주 대를 제외한 대학에서는, 자, 수학에서는 미기, 과탐의 부분들은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치대의 모든 교과 전형은요, 수능 최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치대 교과 전형의 합격자들의 평균 입결 부분들을 보면 일반 전형의 기준에 약 1.22 정도, 그리고 지방대들의 지역 인재 전형은 1.42 등급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의대나
치대나 거의 레벨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의대랑 치대랑 거의 등급이 똑같지? 그 이유는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의학 계열에서는 의대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자, 서울대와 단국대, 천안, 원광대 등 3개 치대는요, 교과 전형으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024학년도에서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급격히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요, 의대의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의대로다가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치대는 조금 좀 경쟁률이 줄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치대 입결이 23년도에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재학생들의 인원도요, 가장 적은 해였었고 정시까지 바라본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치대 교과 입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2 정도를 기준이고, 요거를 기준 잡아서 내가 대학별 환산 점수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의 가능성을 타진을 해서요, 지원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치대나 일반 의대나 레벨 등급이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어떤 경우는 치대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치대가 거의 1.14까지 올라와요, 교과 입시 결과가.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치대가 의대에 비해서 약간 최저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신이 좋고 최저 조금 학생들은 의대 교과도 몇 개 지원을 하다가 안 되겠으면은 치대로다가 좀 넘어와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의 입시 결과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수도권을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권 의대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할 것이냐는 내가 최저 부분을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느냐를 보고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입시 결과가 의대와 비슷한데, 이는 의대보다 수능 최저가 약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몰려서 입결은 비슷합니다. 5번, 변화 가장 큰 대학은 연세대학교 추천형이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요, 최저가 없고 재시험 면접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재시 면접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져야 해요. 특히 일반고 학생들은. 근데 올해는 재시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수능 최저를 신설을 하고요, 한 3합 5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100으로 전형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입시 결과는 1.1 정도에 수렴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또 Z 점수를 반영한다라는 거. 그래서 환산식으로 봐서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재시험 면접이 없어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치대 중에서 올해는 조금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6번째, 수능 최저에서는요, 경희대가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을 폐지했고, 그리고 조선대하고 수능 최저를 상향 조정했으며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연세대와 조선대 등 출결 폐지 말고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간단하게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치대 11개 대학 중에서 서울대, 원광대, 그 다음에 단국대, 여기서는 교과 전형을 선발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지역 인재로만 선발하는 대학은 강릉 원주대는 지역 교과로만 선발, 그 다음에 부산대도 지역 인재로만 선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류 20%, 그 다음에 서류 30%, 그리고 부산대는 서류 20%를 반영을 해요. 자, 그리고 경쟁률을 쭉 보면은 눈에 띄게 경쟁률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 경북대인데요. 자, 경북대는 무려 41.2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어요. 그 이유는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가 3합 3에서요 3합 4로 올해는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자, 그랬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매우 높았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세대 살펴보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시험 면접이 학생들한테, 특히 일반고 학생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높지 않았어요. 자, 근데 올해는 이 부분들이요, 재시문 면접이 없어지고요, 학생부 100으로 해서 최저가 살아났습니다. 이때 최저 부분들은 얼마냐면 국수, 미기, 과1, 과2 중에서 국어나 수학은 포함을 해야 되고요, 1등급이 2개 이상이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3등급, 그러니까 3합 한 5 정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은 굉장히 높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도 1.24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입결에 대한
부분은 매우 높았고, 자, 올해는 당연히 재시험 면접이 없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높아도 한 1.10에서 한 1.12 사이에 결정날 것 같아요. 거기 점수권에 있는 학생들은 잘 눈여겨보시고요. 전남대 같은 경우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있느냐면요, 지역 인재랑 일반 전형이랑 봤을 때 대부분들이 지역 인재들이 훨씬 더 많이씩 뽑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역 인재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 자, 그리고 입결로 보더라도요, 지역 인재 전형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지역 인재랑 일반 전형이랑 같이 있는 경우 보면 전남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이 1.19였고요. 지역 인재는 1.29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전북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뽑고요. 지역을 두 군데로 나눴죠. 그리고 지역 인재 호남 전형, 지역 인재 전북 전형. 여기는 4명, 8명. 지역 인재가 훨씬 더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14,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 1.45에서 1.36선까지 이렇게 많이 내려가니까 지역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고요. 지역에서 뽑는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한계입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돼 있는 일정한 그 수험생들 수인데 지역 인재는 늘어나다 보니까 이 학생들 전부 지원을 하면 당연히 입결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올해는 여기서보다 지역 인재는 요선이 유지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의대까지 많이 너무 보게 될 거고요. 치대에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안 났지만은 아무래도 조금은 현 시점보다는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의를 제외한 치한 약 수 정도 입결도 약간은 내려가리라 판단됩니다. 자, 치대 학생부 종합전형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11개 모든 대학에서 실시해요. 그리고 203명을 모집을 하고요. 치대 지원을 고려한다라면은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염두에 주셔야 된다는 거. 왜요?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발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관리를 잘 해두셔야 하며 거의 면접을 시행하고 있어서 면접 준비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또 MMI 면접도 있죠. 그래서 MMI 면접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두 가지 정도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잠깐 지켜주시면요, MMI 면접 자신 있게 합격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합격한 수험생들에 대한 부분들 지표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MMI는. 자, 그 다음에 부산대는요, 지역 인재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는 일반 학종하고요, 일부 농어촌 전형 등 4개 모집 단위에서 여기서는 면접 없이 학생부 평가 100으로만 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산대는요, 지역 인재 전형만 14명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또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도 지역 전형으로만 선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광대는 인문에서 또 2명을 선발한다라는 것. 그리고 경북대는 일반 전형에서 서류 100 선발을 제외하고 모두 나머지는 단계별 전형으로 시행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거쳐서.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는 23년도 지역 인재로 변경되면서요, 평균 등급은 0.26등급이나 하락을 했어요. 부산대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부산대, 경북대에서 조금 많이 지역 인재 전형들 보면 좀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수능 최저는요, 경희대와 서울대를 제외한 대학에서 모두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릉 원주대하고 원광대 이 두 군데를 제외한 모두 탐구 영역은 과학에서 응시를 해야 됩니다. 5번 종합전형의 입결은요, 모든 학생들이 경쟁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합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유의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생기부에 대한 저는 그 내용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기부에 너무 뻔한 내용만 해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임플란트니 뭐 치아 우식증 너무 뻔한 거 부분들만 했다고 보면은요, 뻔한 점수밖에 받질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담당을 하면서 치아 부분들 말고 이 외의 것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요, 입 안에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들 있죠. 이게 입 쪽에 일어나는 바이러스들은 크게 이제 보통 뭐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그래갖고, 하나는 1형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입으로 많이 감염이 돼요. 그래서 그걸 구내 염이라고 그러고요. 이때 입으로 해당 1형 헤르페스 바이러스랑 그 다음에 아픈
구타성 바이러스 두 개 가장 많고요. 그리고 E형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어떻게 된다? 성기 쪽으로 많이 감염이 돼서 그거는 성병으로 많이 분류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도 있느냐면 입 안에 구강암도 그 치대에서 많이 다뤄요. 근데 구강암 종류 보면은 그 평편 세포 암종으로다가요, 피부, 그 다음에 입술, 식도, 그 다음에 전립선, 질, 자궁경 이런 데 많이 지금 증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많이 발병하는 악성 종양으로서 이때 종양 부분들을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성장을 해서 굉장히 연부 조직, 또 심지어는 뼈까지 파괴돼 갖고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임파선 부분들까지 퍼지게 되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부위도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 부분들의 치료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그래서 구강암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아무래도 음주와 흡연에 대한 부분들이다. 입안이 청결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좀 넣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면서 너무 뻔한 내용은 하지 마라. 왜? 다른 아이들 전부 다 해갖고 오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은 점수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쪽에 있는 거는 쭉 보시면은요, 11개 대학에 대한 부분들 쭉 전체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최저가 없는 부분들 거를 확인을 보시면은요, 경희대 부분들이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부분들이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는 뽑는 대학은 서울에서 있는 대학은 이제 3개 치대가 있죠. 어디 있느냐 하면 경희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있고요. 연세대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좀 제일 핫한 치대가 됩니다. 그리고 원광대 같은 경우는요, 교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좀 특이한 부분들은요, 학종을 인문에서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도 선발하고 있고, 자, 인재 전형은 전북 전형, 호남 전형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모집 인원으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지역 인재 전형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4명, 6명 이런 식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들은요,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교과 내신 점수로 확인을 해서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의대 부분들도 내가 점수를 좀 비교를 하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종합전형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치대로다가 지원을 하되 전반적인 내용들 좀 폭넓고 깊이 있는 내용을 주제를 잘 선정을 해서 하라는 부분들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논술 전형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은요, 3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경북대, 경희대, 연세대 이렇게 모집하고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 올해서부터 과학 논술이 폐지되고 있고요. 수리 논술만 출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새는요, 과학 논술 부분들은 폐지되는 추세예요. 수학 논술로만 대부분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경희대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이, 그리고 경북대는 의학 논술과 수리 논술이 함께 출제되고 있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는 논술에 3명 선발하고 있고요. 논술 70에 교과 30, 반영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 교과에 대한 실질 반영률은 너무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국어, 수학, 미기, 영어, 과학 절사할 거고요. 과학 필수로 3합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무려 288 정도 되고 있고요. 합격 컷은 3.3등급 때도 합격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11명 선발하고 있고요. 논술 100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3합 4 이렇게 되고 있고, 경쟁률은 한 170대 1 정도 되고 있고요. 합격 컷은 1.9 정도. 자, 그리고 연세대는 지금 최저는 없었는데 여기는 최저분들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는 부분들. 근데 뭐 논술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신 컷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논술에 대한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은요, 무조건 최저예요, 최저. 특히 이제 치대 논술에 대한 실질 경쟁률은요, 원래 최초 경쟁률 대비 한 4분의 1, 한 25% 되겠네요. 거기에서 20%, 한 20에서 25% 정도로 왕창 줄어들어요. 어느 정도로 줄어드느냐 하면 고려대 일반 학과인 경우, 교과인 경우는요, 11.09대 1에서 4.6대 1 정도로요, 42.8% 정도로 줄었고요. 일반 학과요. 자, 그리고 중대 약학 같은 경우는 170
6.7대 1에서요 3.5대 1 정도로 거의 반의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충족률은 1.98대 1 정도로 2%가 안 돼요. 물론 약대 최저는 거의 뭐 의대에서도 가장 세잖아요. 여기하고 이화여대는 약대가 최저가 4합 5요. 의대 중에서 제일 세요. 근데 이대 같은 경우도 너무 세니까 좀 안 될 것 같아서 4합 6으로 좀 올해부터 완화를 시켜줬고요. 중대 약간 아직까지 4합 5 정도로요. 근데 거기는 되니까는 확인해 보니까는 1.98대 1 정도로 줄어들었답니다. 여기 논술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이거랑 상이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조심해야 되는 게, 논술에서는 우리가 최저 부분들만 잘 맞춘다라고 한다라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니까는 한번 논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꼭 추천드리긴 하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은 논술은 1개나 2개 이상 쓰시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6논술 지원해갖고 낭패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래요? 경쟁률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의대 같은 경우 600대 1도 넘어가는 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럼 600대 1이 넘어간다. 한 사람이 600명을 제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 학생의 논술 시험지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600명을 제치고 들어갈 것인가? 쉽지 않잖아요. 자,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2025학년도의 고3 수험생은요, 46만여 명으로요, 작년 대비 5만 명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과의 경쟁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대는 또 의대 다음으로 입결이 높아서요, 당연히 의대 올해 정원 확대에 대해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모집 단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지방 치대들이요, 지역 인재 선발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방 치대를 목표로 하는 비수도권 학생들은 자기 지역 의대들의 정원 확대 상황을 잘 살펴보고요.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 부분에서 모집 증원을 살핀 후에 여기서 치대와 의대의 지역 인재 모집과 입결 부분을 확인해서 지원 전략을 잘 세워라. 무슨 소리냐면은요, 아까도 여러분들 교과에서 보셨겠지만은 의대의 교과 입결과 치대 교과 입결이 거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들 의대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많이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뭘로 봐야 된다?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치대보다는요, 의대가 조금 더 대부분들 최저가 세기 때문에 최저 부분들만 맞춘다라면은 치대에서 내가 점수가 되는 학생들은 의대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이런 취지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 학생들은요, 학종 도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되지만 올해 고3 학생 수가 작년보다 4% 이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경쟁률 하락을 사실은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서울 소재의 3개 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죠. 여기는 학종 선발이 어렵다라면은 교과 전형도 고려하되 의대 교과의 입결 확인 후에 반드시 비교를 하라. 아까 그 부분들이었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울 소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고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방대보다 수도권에 지원한 학생들은 우리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하려면 아마 내신 점수 다 좋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적으로 잘한 학생을 많이 선발할 거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지방 소재 8개 치대는요, 교과 전형을 먼저 본 후에 수능 최저 부분들 대학별로 체크를 해서 수능 최저 충족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먼저 교과를 고려하되 대학별 내신 반영 방식이랑요, 반영 비율들을 살펴서 유불리를 체크해서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11개 대학에서요, 약간 학교마다 조금씩 저기가 틀려요. 선발하는 선발 방식,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내신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지원할지 여러분 좀 더 점수가 입결이 올라간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학교를 여러분 잘 체크하라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학기 초에 본인의 교과나 비교과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의대나 치대 같은 최상위권 입시는요, 내신하고 비교과가 완벽한 학생들이 원체 많아요. 그래서 완벽한 학생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학생부의 반전을 노려보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생기부 경쟁력을 필수로 확인을 한 다음에 중간 점검을 계속해서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교과 전형에서도요, 일반적으로 생기부를 보는 대학이 치의대 쪽에서도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치의대 같은 경우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 11개 대학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치의대를 지원을 한다라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피해서 가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의대 치의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저희들이 3학년 때 생기부를 보잖아요. 진짜 완벽한 애들 정말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대부분 선발이 돼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메디컬 계열에 어떤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미리미리 학교 선생님들 찾아가십시오. 진로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진로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셔갖고 여러분들의 생기부의 경쟁력을 물어본 다음에 그래도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채팅 오픈방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갖고 거기서 이런 거 내용도 있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될 거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비용 받겠다는 뜻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메디컬 계열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 완벽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도요, 모든 부분에 완벽해야 의대에서는 선발하리라고 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대 또는 치의대, 의계열을 지원을 한다라면 3년 내내 여러분들 스스로를 굉장히 자제하고 훈련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꿈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IDA 대표소장 김용배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